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이 최다 기록이랍니다.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후 기록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2022년에 89,966건에서 24%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2023년에 1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제2의 IMF가 이미 왔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독한 이제 긴축, 부채 축소 시기가 이미 이제 2024년 시작됐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대충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이어트에 이제 부채 다이어트 시기가 이제 온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제 금단현상도 올 거고 이제 돈 빌려야 되는데 돈 못 구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참 이제 정말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의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들, 재벌들, 부자들, 가진 자들 편에 서서 철저히 그네들에게 퍼줄 허짓거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민생은요, 더 지옥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앞으로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은, 직원들은 이제 회사 잘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래저래 이제 더 충격적인 일들이 2024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요, 이제 꽤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4년 4월 총선 이후가 되면 여러 곳에서 뻥뻥 터질 겁니다. 아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군인 병사들 월급 올려준다면서요.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도 또 물가 인상을 감안해가지고 또 올려줍니다. 그건 또 어디서 나옵니까? 이래저래 돈 쓸 때는 많고 돈 나갈 때는 되게 많은데 이제 세수를 계속 줄이겠다고 감세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상이냐고요. 비정상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허짓거리하며 싸돌아다니며 쓴 돈만 해도 어마무시하죠. 이게 개막장이죠. 개막장. 아니 부산 엑스포 광고한다고 세금도 몇백억 날려 쳐먹고 복지에는 쓸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나라입니다. 태형건설에 85조 100조 투입하겠다라고 지금 지랄 발광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출산으로 나라가 없어질 판이고요.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정말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정부가 저기 러시아, 중국 관련하고 대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너지 가격 폭등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죠. 러시아한테 이제 싫은 소리 하고 이랬다가 어떤 꼴 당했습니까? 현대차 공장 헐값에 넘겨야 됐잖아요. 일본은 지금 현재 러시아에게 티내지 않고 자기 술속 차리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 바라보기만 하면서 윤석열, 윤대지가 쓸데없는 짓거리 해가지고 개막장짓해서 손해보고 있죠. 경제는 실리적인 부분인데 정치도 영악해야 되는데 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최상목이라고 하는 놈은 경제부총리잖아요. 지금 중국 없어도 된다 그러고 탈중국 해야 된다고 떠들어대가지고 중국 관련해가지고 그놈이 관료로 있으면서 날려먹었던 돈이 얼마입니까? 저는 개막장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라고 잘했냐? 그것도 아니죠. 똑같죠. 더 해쳐먹고 더 지랄 발광하고 부동산 거품 만든 게 문재인이죠. 대한민국 전체 부채 400조를 자기 임기 기간 동안에 늘렸던 개막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보다 더 막장이 윤석열 정부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씁쓸하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일본도 국익을 위해서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는데 한국은요. 지랄발광 병신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점점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개인회생 신청수가 최다다라는 건 이제 IMF가 제2 IMF가 터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막장이죠. 개막장.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참 충격적이죠.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 답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개인회생은 고정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채무를 변제할 여건이 안 되는 개인을 구제해주는 방법이다. 이러려면 3년 이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분할 변제해야 되죠. 근데 과연 이렇게 하냐라는 겁니다. 좀 답이 없죠. 암담합니다.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이 더 이제 심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개인 파산은 줄고 회생이 늘어나는 걸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답니다.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고정소득이 변제 기간이 3년간 지속되기 어려워서 변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참 충격적입니다. 2024년에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채무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이들이 회생과 파산을 더 신청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점점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은 계속될 것인데 과연 괜찮냐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감세하고 있습니다. 쓸 돈이 없는데 더 줄이겠다라고 저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라 재정을 펼쳐나가겠다라는 건지 그냥 암담합니다. 저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선거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일할 수 있는 국민의 머슴을 뽑아서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고 사리사욕에 써먹는 놈들을 못하게끔 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의 삶이 괜찮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도 명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갈 국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이 없다라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암담하고 답답하고 깝깝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보십시오. 불통이고 거구에 금사천지로 자기 대통령 가족들이 마누라가 범죄자이고 장모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분노를 부추기고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이고 그냥 재벌들, 족벌가들 있는 사람들만 이제 챙겨주겠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정의 바짝 차리고 조심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험난하고 이 막막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안 그러면